네, 안녕하세요. 히쌤 교실의 히쌤입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을 배울 거냐? 광복 이후 통일정부 수립 노력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배우려고 해요. 그러면 바로 들어갈 거예요. 순서는 민족의 광복, 그리고 미소의 한반도 분할,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미소 공동위원회와 남북 협상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는데요. 이 사진을 볼게요. 여러분들 이 사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감정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기뻐하고 있어요. 만세를 외치고 있죠. 왜 만세를 외치고 있을까? 맞습니다. 이분들은 광복을 맞이해서 그래요. 근데 재밌는 건 선생님이 써놨죠? 8월 16일에 라고 맞춰놨죠? 8월 16일 날 사람들이 기뻐하는 사진이에요. 8월 15일에는요 조용했대요. 그 당시에 우리가 광복을 했지만 사람들은 아직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함부로 나가서 이야기할 수 없었대요. 왜? 잘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다음날 정말로 풀려난 이 독립운동가들 보고 함께 환호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광복에 대해서 선생님과 같이 보도록 하죠. 이 민족의 광복의 배경이 있겠죠. 이 민족의 광복은요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했습니다. 잘 알듯이 미국의 원자폭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지고 이걸로 인해서 일본이 무조건적인 항복을 외치게 되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이 꾸준히 독립운동을 했다는 게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연합국의 독립의 지지를 받게 되죠. 대표적으로 그렇죠. 이 카이로 선언이 있습니다. 이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이 있습니다. 이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민족의 독립을 최초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 스스로 자주독립 국가 건설을 위해 노력을 해요. 국외에서는 잘 아는 김구 선생님이 있었던 임시정부, 그리고 조선 독립동맹 등이 우리가 이제 나라를 어떻게 세울 거다라는 건국 강령을 발표했고요. 국내에서는 여운형이 조선 건국동맹을 조직합니다. 그러고 나서 광복 후에 이걸 뭐로? 그렇죠. 바로 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로 개편하게 되면서 전국적으로 조직을 확대하고 치안을 담당하며 독립 이후에 그 불안할 수 있었던 치안을 담당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이 미소의 한반도 분할을 볼 건데 38도선이 설정이 되죠.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명목으로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남쪽에는 미국, 북쪽에는 소련군이 주둔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군이 먼저 제안을 해서 38도선을 경계로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죠.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이렇게 갈라지고 나서 사회 혼란도 역시 이 시기에 심각했겠죠. 이념과 성격을 달리하는 각종 정당과 사회단체가 정말 많이 생겨납니다. 그로 인해서 사회가 혼란스러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 대해서 볼 건데 미국, 영국, 소련의 외무장관이 이걸 외상이라고 부르죠. 이 외상들이 모여서 모스크바, 알죠? 러시아의 수도입니다. 모스크바에 모여서 이 한반도를 어떻게 할지 서로 논의를 해요. 이 한반도를 어떻게 바로 독립을 시켜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막 논의를 해요. 그래서 결정되는 이 세 가지 사항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은데, 첫 번째로 민주적인 임시정부를 수립하겠다라는 그 목적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최대 5년간의 뭘 실시해요? 신탁통치를 실시하자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임시정부 구성을 위해서 뭘 설치한다? 이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자라는 이 세 가지의 결정사항을 딱 발표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민족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려요. 좌우 대립이 심화됐다라고 하죠.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거는 바로 아까 말했던 두 번째 이 신탁통치입니다. 이 반응이 왔을 때 신탁통치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우리 민족은요, 이건 제2의 식민지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좌익우익할 거 없이 반대 운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이 회의 결정의 내용은 우리나라를 식민지화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독립 임시정부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좌익에서는 결정 지지로 입장을 바꿉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소련의 지령도 있어서 이 좌익, 특히 사회주의 계열은 좌익 쪽이어서 좌익 쪽이 사회주의죠. 그래서 반대했으나 찬탁으로 돌아서고요. 우익, 민족주의 이쪽 우익 계통은요, 이 신탁 통치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대 운동을 전개하게 돼요. 이게 바로 그 미소 공동 아니 그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의 내용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발표됐던 신문의 기사입니다. 동아일보에서 냈죠. 모스크바 삼상회의에 보도한 동아일보 기사인데 한자를 보면은 소련은 신탁 통치 주장, 그리고 소련의 구실은 38선 분할 점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미국은 즉시 독립을 주장했다라고 기사를 내보내요. 그래서 이 기사를 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두 개로 나뉩니다. 신탁 통치 반대 집회와 신탁 통치를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결정을 지지하는 집회로 나뉘어요. 그래서 찬탁과 반탁, 반대는 반탁, 찬성하는 데는 찬탁, 이렇게 나뉘게 되죠. 근데 문제는 이 아까 보았던 이 동아일보의 기사는 오보예요. 잘못된 기사였어요. 소련은 한 번도 신탁 통치를 주장한 적이 없었어요. 온전히 미국이 신탁 통치를 주장했었죠. 그리고 이 기사 자체도 조금 나중에 나와서, 그러니까 일찍 나왔어요. 일찍 나와서 잘못된 주장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판단하는데 미스가 있지 않았을까도 싶어요. 어찌됐든 이러한 일이 있고 나서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립니다. 정부 수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모스크바 결정에 의해서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는데, 정부 수립 협의단체 자격 문제로 미소 대립이 아주 격화돼서 결렬돼요. 이 자격 문제가 뭐냐? 미국은요, 소련 먼저 얘기할게요. 소련은요, 이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정을 지지하는 단체들만 갖고 와서 정부 수립을 하자라는 거였고, 미국 입장은 뭔 소리냐? 반대하는 집단까지 다 데리고 와서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소련은 그게 더 소련에게 유리하고, 반대로 미국은 그렇게 되면 소련에게 너무 유리해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반대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러한 일이 일어나자 좌우가 더 극렬하게 대립을 하죠. 그러자 정말 중요한 좌우합작 운동이 벌어집니다. 중도 계열이 통일 정부를 세우기 위해 뭘 구성한다? 그렇죠. 좌우합작위원회를 구성해요. 중요한 단체죠. 좌우합작위원회. 좌와 우의 대립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거를 같이 합쳐서 우리 같이 정부를 세워보자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좌익의 대표는 여운형 선생님이었고요. 우익의 대표는 김규식 선생님이었습니다. 이 두 대표가 열심히 했지만 결국엔 실패돼요. 양측에서 모두가 반대했기 때문이에요. 중간에 낀 이 사람들은 애매하게 됐죠. 이게 그거에 대한 만평인데, 보면 좌우합작이라는 글씨가 써져 있고요. 여기 보면 극좌, 여기는 극우라고 써 있어서 양극단의 우파와 좌파가 이 좌우합작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고 서로 땡기는 이런 그림을 그렸죠. 그래서 여운형 선생님은 중도에 암살까지 당하면서 이 좌우합작위원회가 아쉽게도 결렬되게 됩니다. 그러고 이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역시 결렬되게 돼요. 왜냐? 이때는 냉전이 심화되던 시기예요. 미국과 소련이 완벽하게 갈라서게 되는 그 냉전이 심화됨으로 인해서 이 2차 미소공동위원회는 당연히 결렬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국제연합에 이 문제를, 한반도 문제를 상정해요. 그래서 국제연합에서 남북한 총선거로 통일정부를 수립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북한 총선거로. 하지만 북한과 소련의 반대에 부딪혀요. 왜냐? 총선거는 인구 비례로 합니다. 인구 비례로 선거를 하다 보니까 남한의 인구가 더 많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반대를 했어요. 왜? 남한 또는 미국에 더 유리한 정부가 세워질 수 있으니까요. 그러자 다시 유엔에 건의하니까 소총회에서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만 선거를 실시해라 라고 하니, 결국 이거는 남한만의 선거를 실시하라는 이야기죠. 그러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김규식과 김구 선생이 남북 협상을 진행합니다.
야, 이렇게 하면 남과 북이 완전히 갈라지게 되는 거야. 이러면 안 돼. 우리 통일 정부를 수립해야지 하면서 북한의 협상을 제안하게 되고 직접 북한으로 가서 김일성을 만나고 김두봉을 만나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결국 성과 없이 결렬되게 되죠. 왜냐? 이미 북한의 김일성은 단독 정부 수립을 다 끝내놓은 상태였어요. 그러니 가슴 아프게도 이 남북 협상이 결렬되게 되죠. 이러한 와중에 남한에서 단독 선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이 단독 선거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이죠. 제주 4.3 사건이 벌어져요. 여러분들이 그 잘 아는 놀러가는 그 제주도에 10분의 1,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제주 4.3 사건이에요.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반대하는 좌익 세력과 이를 진압하려는 군대 경찰들이 충돌했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그 안에서 정말 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했다는 거예요. 당시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것 때문에 죽어야 했을까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요, 여수 순천에서 이 제주도의 이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하려고 했는데요. 국군 14연대가 이거의 명령을 반대하고요, 거부하고요,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게 여수 순천 11구 사건이라고 불러요. 이때 군대에 있던 좌익 세력들을 탄압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군인들만 죽은 게 아니고 민간인들까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은요, 우리 민간인들이 권력에 의해서 또는 좌익이라는 그러한 프레임에 의해서 무고한 사람들도 죽어나갔다는 것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선생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무엇을 하냐? 대한민국 이 정부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수립됐는지 여러분과 같이 보려고 하니까요. 기대하시고 다음 시간에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